안녕하세요. 일반고등학교 군법 박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한파가 와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오늘은 이제 3등급에서 3.5등급 사이의 학생들이 어느 대학 많이 지원했고 실제 합격으로는 어떤 전형을 많이 합격했는지를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등급 대 학생들보다는 여기서부터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상담을 좀 하는데 그 뭐 고3 상담도 좀 하지만 예비 고1, 그다음 예비 중3 상담을 좀 했거든요. 학습 전략 상담. 근데 의외로 학습 방향에 대한 세팅을 미리 안 하고 고등학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틀을 아예 싹 갈아엎어서 이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좀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좀 이게 정보의 어떤 부재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간의 어떤 이런 정보의 격차로 인해서 뒤로 가면 이 갭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학원 원장을 하다 보니까 입시뿐만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학원 원장을 자기도 학습 학원을 오래 했거든요. 제가 18년 요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걸 보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미리 좀 고3뿐만이 아니라 좀 어린 나이의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학습에 대한 방향 세팅을 좀 저 미리 신경 써서 잘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파심에 좀 얘기를 해봤어요. 일반고는 그렇게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일반고는. 네, 오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3에서 3.5등급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가장 많이 지원했고 어느 대학 지원하고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를 많이 합격했는지 이런 추세를 좀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줄이 좀 걸리네. 잠시만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건데요. 한번 실제로 보시죠. 네, 오늘 나누는 건 인문계와 자연계를 나눠서 구간을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먼저 이게 통으로 보면 너무 나눠지니까 3등급에서 3.25등급의 구간 하나하고 3.25에서 3.5등급까지 구간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볼 거고요. 먼저 우리는 3등급에서 3.25등급에 해당되는 요 내신 구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은 인문계열, 자연계열을 나눠서 볼 거고요. 지원하는 부분과 합격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학교 순위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3등급 좀 더 말씀드릴게, 3등급 대 내신의 특징은요. 3등급 대가 되면은 이거는 뭐랄까 표본이 몰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2점대 학생들이 합격하는 구간의 학교 레인지는 좀 아무래도 좁혀지겠죠. 전국 1등하면 어디 갈까요? 자연계열은 의대 갈 거고 인문계열은 서울대를 가겠죠. 그러니까 갈 때가 되게 성적이 높을수록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 때까지도 나름 뭐 대학 라인이 좀 뻔한데 3등급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대학이 많이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학이 맞는 표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 부분을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고, 인문계열부터 볼까요? 인문계열 지원부터 보겠습니다. 어디를 1순위로 제일 많이 지원했을까요? 지원은 3등급 초반이면 그래도 학생들이 반에서 그렇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아니고요. 특히 인문계열, 자연계열 나눠봤을 때 어느 쪽 아이들이 공부 잘할까요? 우리가 인문, 자연계열 나눠보면요.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공부 확실히 잘합니다. 당연하겠죠? 전문직이 많이 있고 대세가 자연계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문계열 아이들은 내신이 뭐 한 3등급 나와도요. 반에서 문과 기준으로 봤을 때 반에서 1, 2등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문계열은 지원하는 1순위가 어디였느냐? 숭실대 학종입니다. SSU 미래인재 학종을 제일 많이 지원을 했네요. 숭실대는 원래 우리가 합격권으로 추천하는 데가 2점 중반대, 중후반대에서 보통 합격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원은 3점대까지 많이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국숭 라인을 놓고 봤을 때 3점대에서까지도 지원을 많이 하고요. 건동홍 라인에서도 좀 일부 지원을 해요. 미련을 못 버리고. 2순위는 어디냐? 인문계를 2순위 많이 지원하는 학교의 전형은 국민대, 국민 프런티어입니다. 현실적인 여긴 상향 라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점 초반까지는 실제로
국민대 숭실대에서 합격하는 케이스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단 문과보단 이과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3순위를 볼게요. 지원, 이게 합격이 아닙니다. 지원을 많이 한 표본이 많이 있었던 게 3순위 어디냐면 건국대네요. 아직 학생들의 눈높이는 하늘에 가 있습니다. 건대는 3점대에서 거의 합격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고에서. 너무 어려워요. 뭐 간혹 합격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건국대에서 3점대에서 합격이 나왔다? 거기는 평범한 일반고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굉장히 좀 치열해서 표본 수치가 앞으로 좀 쏠리는 학교라던가 뭐 이런 그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오는 학교에 그런 수준이 기본적으로 중상 이상의 학교고요. 한 50%대 한 중간 정도의 전국 기준으로 한 50% 중간 정도의 평범한 학교에서 3점대로 건대를 뚫는 건 거의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선 4순위 성신여대 자기주도 인재 이 정도는 좀 현실적이죠. 이 정도는 우리가 성신여대는 학종이 제 작년까지 2개가 있었는데 어쨌든 성신여대는 3점대에서 뚫는 케이스가 제법 나옵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향인 건 맞습니다. 5순위 볼까요? 중앙대 논술입니다. 여기 넣는 학생들은 뭘까요? 일찌감치 학종은 배제한 거죠. 학종도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교과나 학종은 내 눈높이에 맞춰서 애초에 여기는 2점 초반 1점 후반 학교니까 학종으로도 애초에 안 돼라고 중앙대에 넣은 거예요. 근데 문과는 이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과는 그 논술 전형이라는 게 수리 논술이잖아요. 근데 인문계열은 수학이 아니잖아요. 국어를 베이스로 해서 사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믹스가 돼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술로 도전하는 케이스가 인문계열은 내신이 낮은 데서도 꽤 많습니다. 네, 물론 합격률은 낮겠지만 6순위 볼게요. 6순위는요. 숙명여대 숙명인재 면접형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요. 우리가 3점대 학생들은 현실적인 학종 지원 라인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눈높이에 맞는 데는 우리가 광명상가라고 하는 그쪽 라인이에요. 학종에서는. 교과로는 사실 현실적으로 인서울이 많이 어려운. 교과로는 인서울이 어렵습니다. 3등급 때 가면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합격한 케이스 있고 어저께도 합격한 얘기 또 메일로도 소식 주셨는데 합격한 얘기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데 교과로는 사실 쉽지 않다. 여기 이제 경기권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는 교과 전형으로는 그런 내신이고 좀 정리를 할까요? 이건 성적대가 좀 이렇게 할 거고 잠깐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나눠서 여기를 내신의 좀 특징을 미리 좀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3점대 초반은 우리가 그래도 국숭세단 라인에서 학종으로 합격하는 케이스는 있다. 그러나 상향인 건 분명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쪽 라인에서 국숭세단 합격하려면요 문과보다는 수학, 과학 점수가 특이하게 높은 이과에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요쪽 이과가 3점대 초반 학생이 많다. 문과보다. 그러니까 합격도 이과가 더 많다. 그 부분이 있고요. 교과로는 여기는 현실적으로 인서울은 이제 쉽지 않다. 여대 정도 제외. 여대는 그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교과로 인서울을 노린다면 이제 3점대가 넘어가는 순간 여대라던가 여대에서도 우리 성신여대 이상은 어렵고 3여대 있죠. 서울, 동덕, 덕성여대라던가 아니면 3점대 초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서삼,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정도 이제 이런 대학들이 이제 교과로 붙을 수 있는 점수대가 시작이 된다. 3.5까지도 나갈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학종으로 지원한다고 하면은 학종으로는 적정 라인으로 본다면 이건 이제 광명상가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됐겠네요. 교과로 인서울은 좀 어렵지만 그 현실적인 교과는 우리가 하는 가천대는 이제 여기는 2점 후반에서
3점 초반 정도 사이의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고 경기대가 현실적이 될 것 같고요. 경기대 인천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인천대도 2점 후반부터 보셔야 돼요. 여기도 2점 후반부터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점대는 실제 합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실제 합격을 보시면 인문 계열에서 1순위는 제일 많이 붙은 데가 어딘가요? 동덕여대 교과 전형이네요. 그죠? 학생부 교과 우수자. 동덕여대 교과. 작년에 참고로 제가 동덕여대는 이게 제 2024학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 케이스 가지고 표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 이제 준비했던 진로진학 협의회 여기서 자료 가지고 제가 지금 창고에서 하는 건데 재작년에는 동덕여대가 되게 셌는데 작년에는 펑크가 좀 났어요. 동덕여대. 4등급 학생도 붙였습니다. 동덕여대 교과로. 어쨌든 기본적으로 3점 초반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맞다. 여기는 2순위 어딜까요? 성신여대 자기주도 인재. 제가 성신여대는 그래도 제법 현실적으로 넣어볼 만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올해는 좀 또 상황이 또 다를 수 있는데 학종 전형이 좀 바뀌어가지고. 네, 어쨌든 성신여대 3순위. 지원해서 3순위는 건국대였는데 건국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위에 가톨릭대 지역균형. 그쵸? 가톨릭대 지역균형 교과 전형입니다. 인서울이 쉽지 않은데 어쨌든 거의 여기 이제 인서울과 경기에 걸쳐 있는 가톨릭대가 딱 들어가네요. 4순위는요 서울여대 학종이네요. 바로 민재 면접. 서울여대는 학종 전형이 2개가 있어요. 여기도 서류하고 면접 전형이 있는데 면접 전형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딱 맞는 것 같고요. 5순위. 자 5순위는 동점자가 났습니다. 표본수가 같아요. 상명대 학종하고요. 광운대 학종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냐면 여기에서의 적정한 학교 라인이 광명상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명지대는 참고로 여기서 인문계열만 말합니다. 인문계열. 명지대는. 왜냐면 명지대 자연계열은 좀 더 낮은 점수로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학종은. 왜냐면 이제 위치가 용인에 있다 보니까 선호도가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져요. 서울권에 있는 명지대보다 인문계열, 즉 자연계열에 있는 명지대는 조금 선호도가 낮습니다. 용인에 있으니까 위치가. 왜 부모님들 아파트 구하실 때 서울 역세권 구하듯이 그런 식으로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대학은. 자 6순위. 6순위 보시면 6순위도 표본 개수가 같게 나왔네요. 그렇죠? 명지대 교과 면접과 한성대 교과 우수입니다. 명지대도 인문 계열이니까 명지대도 이건 인문 계열이니까 들어온 거지 자연 계열은 조금 더 낮은 점수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성대 교과가 여기 들어와 있죠. 한성대 교과는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말씀드리면 명지대 교과 면접은 교과로 몇 배수를 뽑은 다음에 거기에서 그 뽑은 학생들을 대리로 내신만 가지고 1단계 뽑고요. 그 다음에 면접으로 뽑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좀 설명할 전형만 좀 말씀드리면 명지대 교과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비교과 안 봅니다. 비교과 안 본다고 보시면 돼요. 서류 보는 게 아니라 1단계는 교과로 뽑고요. 2단계는 면접으로 뽑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보면 한성대 교과 우수가 들어갔는데 한성대는 입결을 보시면 여기는요 한 2점 중반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전체 보는 게 아니라 12과목으로만 뽑거든요. 잘 본 12과목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니까 보여지는 입결은 2점 중반인데 보여지는 입결. 근데 실제 입결은 보면 전체 내신으로는 3점 초반대 학생들이 많이 붙더라. 3점 초반 여기는 3점 중반이 넘어가도 괜찮아요. 12과목으로 했을 때 2점 중반, 2점 중후반 나온다고 하면 한성대 교과는 넣어보셔도 됩니다. 3점대에서 내가 12과목 잘 본. 그러니까 한성대 같은 대학은 점수가 고르게 3점대 찍은 아이들 말고 어떤 과목은 잘 보고 어떤 과목은 못 보고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아이들 있죠. 그런 학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과를 볼게요.
이과를 보시면요. 이과는 경쟁이 좀 더 치열했죠. 1순위 국민대 국민 프론티어입니다. 우리가 제가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2점 중후반 아이들하고는 지원하는 대학 눈높이가 조금 다르긴 하죠. 근데 인문하고 자연하고 비교해 보면요, 보편적으로 자연계열 아이들이 눈이 더 높습니다. 어쨌든 계속 볼게요. 2순위 숭실대, 이 순서만 바뀌었네요. 숭실대가 들어가고요. 근데 국민대하고 숭실대 합격하는 점수가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해요. 여기서는 문과에서는 잘 안 나왔지만 이과에서는 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전체 내신 3점 초반이어도 그중에 수학, 과학 잘하는 특이한 애들 분명히 있거든요. 자연계는 그걸 어필할 수 있으면 합격이 가능한데, 인문계는 그런 어떤 전공 이수 과목과 이런 것들이 자연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두드러지진 않잖아요. 근데 자연계열은 전공 이수 과목을 하고 그 수학, 과학과 그 해당 학과에 맞는 특정 과목들, 그런 부분들을 잘했을 때 얻는 메리트가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이 셉니다. 그러니까 3점대 초반에서 뭐 예를 들어 물리를 특이하게 잘한다던가 수학을 특이하게 잘한다던가 그래서 그걸로 합격한 학생들이 나와요. 어쨌든 계속 얘기해 볼게요. 3순위 중앙대 논술,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윗대학을 가겠다. 근데 이 문과의 중앙대 논술과 이과의 중앙대 논술은 느낌이 다릅니다. 이 수리 논술이라서. 4순위 건대, 여전히 건대. 하지만 아무리 수학과학 잘하고 해도 3점대 넘어갔을 때 건대 합격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이런 느낌 보셔야 돼요. 학종으로. 성균관대가 나오네요. 우와, 논술이 중앙대에 있어서 성균관대도 나옵니다. 엄청 세죠. 높은 학교를 보고 있죠. 애초에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성균관대는 문과 쪽에서 3점대로 교과 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우주상향으로. 그냥 재미삼아. 이유는 있는데 그거 말하면 또 시간 한참 걸려서. 자, 6순위는 서울과기대가 나왔네요. 서울과기대 학교생활 우수자. 자, 서울과기대는요, 요새 떠오르는 대학이에요. 아이들이 선호도가 높아지고요. 떠오르는 대학인데 원래 학교 레벨이 예전엔 좀 밑에 있었거든요. 네임밸류가. 근데 지금은 거의 국숭 라인 턱밑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합격하는 점수대나 이런 거 보면 많이 올라왔어요. 서울과기대. 그래서 예전보다 합격이 많이 어려워진 학교다. 이제 올라가는, 이렇게 대놓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단국대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 부모님 세대 때보다는 지금 좀 많이 내려갔잖아요. 단국대가 한남동에서 죽전으로 이사 가면서 그 이후로 계속 좀 약간의 하락세를 탔죠. 단국대가 하락했다면 서울과기대는 계속 올라왔어요. 계속. 네, 이런 느낌이에요. 합격하는 1순위를 볼게요. 1순위는 짜잔, 국민대 프론티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국민대가 바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 국민대 붙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 어떤 본인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합격을 했을 거예요. 수학과 과학에 있어서만큼은. 예. 그러니까 뭐 영어 잘한다고 해서 인문계열 국민대 뚫기 쉽진 않거든요. 이 3점대에서. 근데 자연계열은 수학 잘하면 뚫습니다. 과학 잘하면. 그리고 2순위 보겠습니다. 2순위는 과운대 참빛인재 면접형이죠. 여기는 딱 본인 점수에 맞는 알맞은 전형으로 지원을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종으로. 3순위는 경기대 교과 성적 우수자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할 때 3점대 초반에서 경기대 교과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정도 적정한 점수들이 붙은 거고요. 근데 저 지난번 영상에 4등급으로 인서울캠 뚫은 거 얘기하지 않았나요? 자랑? 자, 여기 있고 4순위.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네. 가천대는 보여지는 입결은 그보단 더 세요. 근데 경기대는 3학년 1학기까지 다 반영을 하는데 가천대는 4학기만 반영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꼼수를 부리는. 그래서 실제 내신은 조금 뒤로 빠져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가천대가 경기대보다는 점수대가 더 높긴 합니다만 일부 학과들은 좀 3점대 초반에도 붙는 학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도 가천대가 더 셉니다. 경기대는 2합 7이라면 가천대는 2합 6 이런 식으로 나가죠.
5순위를 볼게요. 5순위는 숭실대가 있습니다. 국민대와 숭실대가 이렇게 있죠. 예. 그리고 숭실대 같은 경우에도 진로 영향 많이 보는 대학이고, 자, 자연계열에 6순위에 뭐가 있느냐? 짜잔, 인하대가 나오네요. 보면 인문계에서의 어떤 무게 라인과 자연계열에서 보여준 3점대 초반의 그 라인을 봤을 때 좀 다른 점이 보여지세요? 무게감이?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국숭세단으로 얘기하는 대학의 국민대, 숭실대에, 그리고 우리가 국숭세, 인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하대, 자연계에서 좋아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그 정도 레벨의 학교들이 아예 3점대 초반의 인문계열에는 보이진 않죠. 네.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수학과학 베이스가 된다면 뚫을 수 있는 학교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학종으로. 그리고 또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인하대나 이런 학교들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인하대하고 비교하는 대학이 아주대를 비교하잖아요. 인하대하고 아주대 놓고 약간 라이벌 느낌으로 놓고 비교 많이 하시는데, 인서울을 벗어났지만 인서울을 벗어난 학교 중에서 인서울급 학교들 얘기할 때 인하대, 아주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인하대하고 아주대의 차이는요. 보면 인하대 지금 여기 있는데,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대보다는 좀 더 진로 역량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대는 학업 역량을 좀 더 강조하는 대학이라면 인하대는 그런 진로 역량을 좀 더 많이 보고, 그 진로에 대한 어떤 진심과 스토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진하게 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대는 이거보다 좀 더 높은 점수가 필요해요. 학업 역량, 내신에 대한 그런 거 좀 더 포커싱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얘기했나? 자, 이게 저번 시간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번에 좀 줄여보려고 제가 지금 끙끙거리고 있거든요. 2점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한 그 얘기가. 자, 그다음에 3.25에서 3.5등급 내신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앞서서 잠깐 또 한번 그 우리가 이제 3.25에서 3.5등급 학생들 얘기를 할 때는 일단 3점 초반과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잖아요, 흐름이. 그래서 합격이 좀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전에 잠깐 광고 한 타임. 제가 지금 2월달 말 3월 초까지는 이제 입시 전략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대상 그 학습 전략 컨설팅 사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학습 전략 컨설팅은 중학생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입시 전략은 고1, 고2 진행하고 있고요. 학습 전략은 공부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어떤 식으로 학생에 맞게 전략을 짜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입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 분석해서 다음 학년 생기부 어떻게 구성하자라던가, 입시는 넌 어떤 식으로 하고 지금 정신 뭐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서류 주제나 심화 어떻게 하면 서류를 심화할 수 있을지 이런 상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메일이나 카톡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3.25에서 3.5등급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25, 3.5등급 내신은요, 눈높이는 이제 살짝 낮아지기 시작해요. 살짝, 많이는 아니에요. 살짝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3.3등급에서 3.25등급 내신에서는 국숭세단 라인에서 학종 합격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 국숭세단 라인의 합격권이 멀어집니다. 3점 초반까지는 이게 어떻게든 되는데, 중반에 가까워지면 이제 이 합격권 자체가 멀어지는 특징을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교과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교과가 증가. 합격 비율을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봐도,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외의 것들은 보면서 한번 얘기를 더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3.25, 3.5등급 나가면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논술을 제외합니다. 표본에서. 그러니까 무분별한 지원이 많아져서, 그래서 의미 없는 지원, 그러니까 이건 뭐다? 의미 없는 지원이 많아졌다. 그래서 표본에 오히려 좀 방해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요게 더 넘어가면 이제 약수령 논술이 나오겠죠. 네. 근데 어쨌든 논술을 여기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합격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표본에서 아예 제외해요. 논술이 합격이 안 되는데 이제 지원 학생들이 너무 많아져서 순위만 좀 엉켜서 논술 전형은 제외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인문계열부터 보겠습니다. 1순위 어딘가요? 여전히 눈높이는 숭실대입니다. 국숭세단 라인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2순위 볼게요. 2순위는 서강대네요. 아직 굉장히 높은 눈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네, 3순위 보겠습니다. 인문계열 3순위 가천대 가천 바람개비. 이건 현실적이죠. 네, 여기는 현실적이고 꽤 합격권으로 들어가는 학종 전형에 들어갈 것 같아요. 4순위를 볼게요. 성신여대 자기주도 이제 여기서 슬슬 합격률이 떨어질 줄 라인이죠. 근데 그래도 뭐 그래 성신여대까지는 그래. 제가 뭐 예습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잘 만들고 까먹어서 어쨌든 이 정도는 저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 납득할 것 같아요. 5순위 어떻게 될까요? 명지대. 그렇죠. 우리가 아까 3점 그 명지대 명지인재분 여기서 합격권이 나오는 가천대처럼 명지대 역시도 여기도 적합한 점수대가 맞습니다. 일단 학종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어떤 진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명지대는요 진로 역량이 50% 보는 전형 요소를 보면요 진로 역량이 50%입니다. 자 가천대 잠깐 말 나오는 김에 잠깐 비워볼까요? 가천대 학종, 명지대 학종. 지금 지원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3점대란 말이에요. 비교해 보면 차이가 뭐가 있냐 보시면요. 가천대 학종은요 여기는 둘 다 면접이 있다는 면접 전형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가천대 학종은 공동체 역량이 올해는 어떻게 될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보편 역대하고 4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이나 팔로우십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것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는 뭐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뭐 당연히 진로 역량도 봅니다. 근데 명지대 그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진로 역량이 50% 보는 대학이에요. 가천대 안 보느냐? 가천대도 40% 봅니다. 진로 역량. 근데 여기는 진로 역량이 50%로 봐서 그런 진로 역량이 매우 중요한 학교예요. 명지대는. 그러니까 같은 뭐 합격권에 뭐 위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합격하는 아이들의 어떤 합격하는 학생들의 어떤 성향의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대학이 좋아하는 인재상은. 6순위를 보면요. 6순위는 상명대 상명인재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3점대 초반에서 얘기했던 학종 적정 광문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이제 가를 가천대나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그 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지원 범위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상명대 상명인재 전형도 나오고 아까 요 상명대 상명인재가 3.25 라인에서 봤을 때 여기 5순위에 있었어요. 상명대 상명인재가. 근데 이제 한번 비교해 볼게요. 3점대 초반만 하더라도 건국대, 중앙대, 논술 뭐 이런 데가 많이 나왔었죠. 숙명여대 뭐 이런 데도 있었는데 이제 대학이 뭐 서강대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조금 눈높이가 조금 낮아진 게 보이시죠? 네, 조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합격을 볼게요. 합격 1순위는 경기대 학종입니다. 경기대 학종이에요. 그러니까 3점 초반까지는 내신이 경기대 교과로는 꽤 많이 붙는데 요 라인 때부터 이제 학종으로 붙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교과보다 조금 낮은 점수에서 제가 이제 다른 제 영상들을 예전 거부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교과 합격 라인에서 한 0.3, 0.4 정도를 좀 뒤로 보시면 학종 지원권으로 적합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경기대가 앞 라인에서 보시면 이제 경기대가 뭐 이과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학종으로 요 라인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저가 없잖아요. 학종은. 2순위는 명지대 명지인재 전형. 그렇죠? 명지대가 나오죠. 3순위는 상명대 상명인재. 제가 요 학종 라인은 요 점수대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대학이 안 되는 아이들이 경기대까지 내려가는 거죠. 4순위는 명지대 인재 서류 전형. 면접과 서류의 차이는 뭐냐? 명지 인재 면접 전형은 1단계를 뽑은 다음에 뭐 예를 들면 3배수를 뽑았다. 3배수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이런 거고요. 서류는 그런 1단계 없이 그냥 바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특징을 보고 서류에 어떤 강점이 있고 면접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리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좀 부족한 부분을 한번 1단계 통과해서 면접으로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명지 인재 면접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5순위는요. 한성대 교과우수죠. 그래서 한성대는 근데 입결로 보시면 대학에서 발표한 입결로 보시면 2점대 중후반으로 나오지만
12과목만 잘한 12과목을 반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점대 중반대에서 초중반대에서 잘 본 과목 12개로 2점대 중반을 만들어서 지원한다.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재채기가 나서. 죄송합니다. 자, 6순위 볼게요. 6순위 서울여대 바로민재 서류. 그렇죠. 그러니까 3점대로 가니까 아까 광명상가 라인하고 그다음에 3여대 동덕 성신이다. 동덕 서울 덕성여대 요 정도 느낌으로 접근하는 대학들이 학종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연계를 볼게요. 1순위는 여전히 숭실대 인기 좋네요. 많이 들어가죠. 3점대 아이들에게 학종으로 숭실대 국민대 정도 되면 상향으로 거의 마지노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최고의 대학 라인으로 국민대가 역시 2순위 사이좋게 있습니다. 3순위는요. 건국대 학생들의 눈높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4순위 서울 과기대. 과기대가 선호도가 높죠. 요새 떠오르는 대학. 5순위 광운대. 그래도 여기 현실적이죠. 6순위 동국대 두드림이 있습니다. 와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입결만 보면 학교에서 발표하는 입결을 보면 건대 동국대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목 자사고가 좀 섞여 들어가잖아요. 동국대는 그 일반고 비율이 좀 많이 더 높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섞여 들어가는데 그래서 뭐 입결을 보시면 점수가 좀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원하게 되거든요. 사람들 심리가. 근데 그건 섞어놔서 그렇다. 일반고 쉽지 않다. 이제 이 정도 오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해돼. 국민대 숭실대는 저희 이해가 돼요. 과기대 그래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광운대 넣어볼 수 있어. 근데 건대 동대는 저 진짜 한 장 버리는 셈 치고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긴 학종으로는 교과도 쉽지 않죠. 교과도 학종이니까 여긴 사실상. 자 합격을 볼게요. 1순위 상명대 상명인재전형입니다. 이제 제가 3점대에서는 여기가 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상명대는요 명지대보다 좀 더 학업 역량에 포커싱을 맞추는 대학이에요. 그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2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충북대가 드디어 직어국이 등장합니다. 직어국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죠. 충북대가 도전하고요. 참고로 이 점수대에서는 우리가 직어국에서 흔히 말하는 상위 대학인 부산대나 경북대는 좀 어렵습니다. 충북대, 충남대 정도 볼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이제 강원대 뭐 요 정도가 보여지는 점수대예요. 어쨌든 충북대가 2순위로 많이 합격을 했네요. 3순위 볼게요. 3순위 여전히 한성대 교과 우수 이과도 등장을 합니다. 아이고. 한성대 교과 우수가 등장을 했고요. 4순위를 보겠습니다. 광운대 광운 참빈 인재 면접형. 광운대가 나왔네요. 그렇죠? 광운대는 문과보다는 이과에서 선호도가 더 높은 대학이죠. 그래서 광운대 전자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학교이기도 하고 광운대 수학과학에 강점 있으셔야 돼요. 내가 3등급이다 그러면요 3점대 지원하려고 하면 그래도 수학과학이 최소한 막 1, 2등급은 아니어도 3등급 정도 나오셔야 돼요. 광운대 여기 하시려면 수학과학이 3은 찍으면 해볼만 한번 넣어보자 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충남대가 일반 전형이 나왔네요. 충남대 일반 전형이 나왔고요. 직어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이제 충북대 나고 충남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충북대, 충남대. 요 정도 레벨로 볼 수 있다. 6순위 국민대. 와, 이 학생들은 성공한 거죠. 자연계열. 거의 마지노선으로 들어간 거죠. 이 학생들은 일반고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했죠. 국순까지는 어떻게든 이해는 해볼 수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진짜 어렵다. 건국대는 고위는 좀 어렵다. 건국대, 동국대는 좀 어렵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국민대는 6순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얘들은 이거 보고 난 국민대 넣어야지가 아니에요. 이 하는 아이들은요. 정말 수학 과학에 있어서의 어떤 강점이 분명히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점수대가 원점수가 80점대 완전 후반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그 교과 성적으로도. 그 정도는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냥 90점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그런 무기가 있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런 느낌 갖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6개를 넣더라도 저 상향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합격한 거 소개하는 거 보면 다 상향한 거 소개하잖아요. 뭐 너무 뻔한 거는
남들도 많이 얘기하니까 남들 못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 해서 좀 상향으로 합격한 것도 소개를 하는데 상향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상향도 던지는 상향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상향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종을 이런 상향을 넣고 싶으시면 그에 걸맞는 무기를 지금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3등급부터 3.5등급 사이의 대학들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일반고대학고 군법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